이 소문의 목적이 뭐예요? 이 소문의 목적이. 예? 이 사이에 예?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에서 집이 몇 채나 거래가 됐겠어요. 자체가. 그리고 이 거래된 것 중에서 영끌한 집이 몇 채나 되겠냐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면 영끌한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문제다. 자꾸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다 의도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놈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있고,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놈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쪽 지정에서 나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막 무슨 에? 그러면서 막 없는 사람들 막 위해 주는 것처럼 막 그냥 여러분들 구름이 시켜서 에? 그게 뭐예요? 사이비 교주하고 똑같다니까. 사이비 교주라니까. 사이비 교주. 에?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1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경매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왜 정한영이한테 의뢰해야 하는지 네. 제 썰을 좀 풀었습니다. 네, 제 썰을 풀었는데 이제 부동산 이야기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우리 도농강? 노동강? 그죠? 노동강 아닌데? 아니 도농강인가? 예. 예. 동북부잖아요. 도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런데 여기에 뭐 영끌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죠? 이게 2021년도 지금 여기 지금 그냥 뉴스 기사 나오는 대로만 제가 볼게요. 도농강 꿈틀 다시 뛴 서울 집값 2021년도죠. 2021년도. 그리고 나서 지금 도농강 영끌했는데 떨어졌다. 그게 뭐예요?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벌써 도농강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 친다고 해도 3년이에요. 3년. 그죠? 3년 동안 가격이 쪘다가 내렸대. 가격이 쪘다가 내렸대. 이 소문의 목적이 뭐예요? 이 소문의 목적이. 예? 이 사이에 예?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에서 집이 몇 채나 거래가 됐겠어요. 자체가. 그리고 이 거래된 것 중에서 영끌한 집이 몇 채나 되겠냐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면 영끌한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문제다. 자꾸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다 의도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놈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있고,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놈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머리 나쁜 애들이 진보를 한다고 하죠. 머리 나쁜 애들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진영 논리에서 봤을 때 보면 하여튼 극단적인 사람들 치고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극단적인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 보수든 진보든 예, 이게 예. 근데 도대체 예? 진짜 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 이야기 했는데 예? 자, 집값이 떨어져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라는 걸 난 묻고 싶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일단 국가는 손해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자, 아파트값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어. 그죠?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맨날 얘기하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 아니, 구루미 시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위선자적인, 솔직하지 않은, 예?
아유, 우리 가난하더라도 뭐 사람들의 마음을 어쩌죠.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에? 진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에? 이쪽 진영에서 나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막 무슨. 에? 그러면서 막 없는 사람들 막 위해 주는 것처럼 막 그냥 여러분들 구루밍 시켜서. 에? 그 뭐야, 사이비교 교주하고 똑같다니까. 사이비교주라니까, 사이비교주. 에? 그렇게 해서 맨날 하는 게 책 팔아먹고, 어? 건강 음식, 뭐, 건강식품 팔아먹고, 무슨 북콘서트 하고 사람 모으고, 에? 정치 저기 선거 나갈 때, 후원금 받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구루밍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즘 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먹고 살 만한 친구들이 목소리가 좀 달라지니까 요즘 약간 보면 말을 이제 좀씩 이제 좀 이렇게 바꾸고들 있어요. 예? 예전에 우리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그거였잖아.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예?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자들을 바꿔야 부자들의 마음,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니까 착한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좋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 가겠다는 거지. 민주주의는, 그죠? 착한 사람을 뽑아서 어떤 것을 바꾸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권력, 힘, 예? 한 사람한테 가면 독점되면 비리가 생긴다 이거야.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리고 누가 착하다, 누가 나쁘다 이 정의 자체도 민주주의는 그렇게 속단내서 내리면 안 돼요. 왜? 각자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예? 서로 다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기 누가 유시민 씨인가? 예, 그 얘기를 유시민 씨가 했었던 것 같은데 시내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자 사람이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그죠? 일부 사람은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 저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고 일부 사람은 아니 그래도 저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저 사람도 태울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딱 듣기에는 저 사람이 착한 것 같죠. 한 사람 더 태우자라고 하는 게.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여자가 이뻐. 그 여학생이. 아니, 난 시골에서, 우리 동네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가 왜 걸어 다녔냐면, 버스가 안 서. 버스가 안 서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때. 버스가 안 섰다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못 만난 이유가 뭐냐면, 저희 동네에서 버스가 안 섰기 때문이에요.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도. 음? 같은 면에 살았지만. 자.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설명을 해요. 그 얘기를 쫙 잘 들으면, 아니, 기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조금씩 양보해서 더 태우고 가면 좋지 않냐, 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뭐냐 이거지. 진짜 저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내가 태우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 저라면, 저 여학생이 예뻐. 그럼 난 태우자고 하지. 그죠? 내가, 아이, 얼굴 한 번에도 더, 볼 수 있고, 그때는 뭐 거의 성희롱 수준이었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살던 시대니까. 에? 아, 진짜 버스 타면 정신 없죠. 그 어렸을 때, 응? 그 누나들. 옛날 하얀 교복에. 자, 버스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매출을 생각한다면 더 태우자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냥 월급쟁이야. 결국 어차피 늦게 도착하면 페널티가 있어. 아니면 정원 초과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버스 기사는 안 태우고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일부 시민이 왜 저 사람 안 태우냐? 좀 더 태울 수 있느냐? 그럼
버스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정원 초과에 대한 페널티를 내가 받아야 돼. 그죠? 그럼 이 사람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장에서.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버스가 정상적으로 태우고 가는데 저 뒤에서 뛰어와. 버스 태워달라고 뛰어와.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버스가 만약에 버스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막차다. 그러면 태워줘야죠. 그지? 막차인데 내가 봤으면. 그런데 어차피 뒤에 차가 또 와. 5분 10분 있으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기사라면 그냥 가고 싶겠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를 할 때 법적으로 이익 배분이나 뭔가 정책을 폈을 때 이게 무조건 뭐가 정의고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진보 진영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싫은 거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그 강남이라는 곳에 이런 곳을 딱 선을 긋고 그리고 현재 집값이나 이런 것도 뭐예요? 그죠? 공격을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사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집값을 올렸다 이거야. 가만히 그거잖아요. 거품이 왜 생겼어요? 부동산 투기꾼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올렸다 이거야. 응? 제가 일본 원전이 터지기 3년 전에 정확하게 일본 원전 터지기 36개월 전이에요. 참 기가 막혔어 봄에. 36개월 전에 제가 소금을 5,000자루를 사놨어요. 30kg짜리. 지금은 20kg짜리인데 옛날에 그 30kg짜리를 왜 샀냐면 생선 장사를 하기도 했고 제가 그 일화가 유명한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소금 한 자루가 5,000원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자루가 5,000원인 게. 택배비가 30kg짜리 택배비가 5,000원인데 소금이 5,000원이야. 그러니까 왜 5,000원인가 했더니 5톤 트럭에 1톤 트럭에다가 소금 한 차를 싣고 배달을 해주면 배달비도 안 돼요. 이게 운반비가. 그런데 5톤 트럭에 10톤, 15톤을 싣고 한 번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5,000원인 거예요. 이 물류에서.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이 이 재고가 안 되잖아. 오래되면. 하여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통밥에는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적어도 15,000원에서 30,000원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이 물류비가 그때 이제 막 기름값도 좀 비싸고 막 이럴 때예요. 지금보다도 기름값이 더 이제 비싸지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소금이 식품으로 바뀌기 전이었어요. 바로 식품으로 이제 광산으로 들어갔어요. 소금이 천일염이 광산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식품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샀는데 소금값이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얘기야. 3년 동안 소금이 한 번도 안 올라서 제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는데 일본 원전이 딱 터지고 나서 갑자기 소금값이 팍 뛴 거야. 근데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나 이 대전 바닥에서 소문이 쫙 난 거지. 누가 소금을 가지고 있다. 맨날 저희 아버님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금 때문에 걱정이라고 소금 좀 사달라고 그러고 다니셨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제 친구 이게 동창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장모님이 뭘 해야 되는데 집에서 뭐 해야 되는데 소금 몇 자루만 달라는 거예요. 야 글쎄 요즘 막 소금값이 비싸서 그게 될까 모르겠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얼마에 샀는지 알잖아. 5,000원에. 이 친구들이 한 15,000원에 샀으면 하는 거예요. 네? 산지에서 목포 신안 산지에서 가격이 35,000원이었어요. 30kg짜리가. 지금 이제 20kg짜리잖아요. 소금 자루가 줄어들기 전에. 그 당시에 막 소금값이 일본 원전 터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산지 가격이 35,000원이었고
막 그 뭐 윗돈 준다 막 우리 저기 마스크 대란 난 거 마냥 막 그 지랄 했었어요. 너는 5,000원에 사지 않았냐? 나한테 15,000원에 주면 되지 않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5,000원에 샀지만 새로 살 물건은 35,000원에 사야 되잖아요. 나도. 지금 집값을 갖다 그딴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집값의 폭락론을 아니 그러니까 폭등에 대한 거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집값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땅값이 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지금 몇 프로가 올랐는데 어느 나라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악해서 땅값이 올라요? 내가 얘기했잖아. 제일 범죄가 많고 사악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확률상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돈 많은 사람보다. 돈에 막 눈이 막 그냥 획획 돌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니까요. 갑자기 안색 변하는 사람들. 자,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땅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건 국가의 가치잖아. 그리고 그래서 국가가 또 거기에 더 걸맞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근데 이런 앞뒤 없이 무조건 땅값이 비싸대. 무조건 땅값이 비싸대. 앞뒤 없어.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래 좋다. 땅값 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문제냐?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데요?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언론이나 뭐나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런 식이에요. 연예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죠? 그 연예인은 그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 스폰이잖아. 돈 안 주고 줬으니까 입는 거잖아. 좋은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사잖아요. 그 연예인 때문에. 예? 아파트도 그래. 아파트도 왜 자꾸 비싼 거 떠들고 뭐하고 자꾸 이러냐면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왜 자꾸 상상을 주는 거냐면 예? 여러분들한테 착시를 주는 거예요. 착시를. 예? 예? 강남의 아파트값 30억짜리 됐다 40억짜리 됐다 이걸 떠들면서 실질적으로 장사는 누가 어디 가서 뭐해요.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한테 이거 재개발한다라고 얘기를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강남처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 우리도 재개발하면 아파트값 이렇게 뛰는 거야? 예? 옛날에 음마아파트 뭐 1, 2억밖에 안 했는데 재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뭐 10억이 가고 20억 가네. 야, 우리도 재개발하면 하여튼 끝없는 속임수야. 하여튼. 근데 제가 진보 진영에 대해서 지금 뭘 지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선거 전략도 그렇게 짜는 거야. 얘네들이. 정책이나 뭐나. 예? 이것도 하나의 재화란 말이에요. 주택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고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망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망하고 새로 생기고 망하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쁜 짓 했으니까 망해야 돼. 그래 물론. 예? 이 와중에서 누가 다 돈 벌어? 누가? 어? 변호사들만 돈 벌잖아. 거기에 있는 거강꾼들만. 예? 중간에서 돈놀이하고. 어? 끝없이 많은 건설 현장, 건설 회사들이 망하고, 어? 끝없이 많은 우리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 이 중간에 있는 거강꾼을 빼고, 그죠? 이쪽을 공격한다고 건설 회사를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 건설 회사는 얘네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이 뒤에 조종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어? 이 뒤에 조종하는 애들이 이게 다 관료들과 은행과 다 이 검은 세력들이 예? 조종하는 거고 얘네들 다 얼굴 마담이라니까 건설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바지라니까. 예? 이야기가 이상해 갔는데 근본은 예?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가 인허가가 되고 그죠? 인허가가 돼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이 단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니네들이 이익을 남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주택 안정을 위해서 싸게 공급해라? 안 된다니까. 왜? 이거는 이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수십 년간 그 계속 같은 시스템으로 오면서 최적화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없어지면 참여 안 한다니까. 이 유통 자체가 안 된다니까.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즉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물동이를 지고 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봐. 근데 물값이 비싸. 우리가 보기에, 소비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물값을 낮추라고 그래. 그러면 이 물장수들이 어떻게 물값을 낮추냐고. 인건비가 있고 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못 낮추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러면 수도를 새로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수도를. 근데 수도를 놓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장수들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물장수들한테 그 물을 떠주는 이 공급 체계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비유가 이상하다. 적정한 비유가 안 나왔어요, 오늘. 하여튼 어찌됐든 시스템을 바꿔야 돼. 시스템을, 제도를 바꿔야 돼. 근데 시스템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념이 민주당에 있느냐? 없다니까. 없는 이유가 뭐냐? 안 해도 되니까.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거기 가서 돈벌이 하면 되니까. SM그룹 쳐봐요. SM그룹. 걔네들이 건설회사로서 왜 컸는지, 거기 뒤에 누가 있는지, 다 정치권에서 건설회사들하고 왜 다 껴서 왜 같이 노는지. 이게 아니 지금 제대로 가면 지들이 돈 버는데 뭐하러 제도를 바꿔.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저 새끼를 쫓아내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자리 가면 바꿀 생각이 없다니까. 국민을 생각한다고? 아이씨, 그런 예수님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위선이라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했던 거지, 우리 인간은 아니라니까. 그 위선이라니까.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말을 저는 안 해요. 왜? 마케팅이에요. 저에 대한 마케팅이에요. 저에 대한 마케팅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쌓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든 가장 힘든 게,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를 믿고 인감을 맡기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제가 진짜 10명 이상이 그랬죠. 저희 지주클럽 회원분들이 많이들 신뢰를 줬죠. 도와주셨죠. 근데 제가 그걸 잘못 살렸죠. 이 부동산은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도장 몇 번이나 찍겠어. 그 사이에 시장이 맨날 바뀐다니까. 시장도 바뀌지, 제도도 바뀌지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이란 없거든. 내가 한번 거래하고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기억해서 나중에 또 나한테 의뢰할 것이다. 없어요, 그런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거고 기대 안 해요. 왜 기대 안 하냐? 생각해봐요.
내가 집 사고 나중에 집 살 때 되면 빨라야 10년이고 늦으면 20년, 30년이야. 네? 그리고 그때는 이 사람이 집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며느리가 집 보러 온다고. 설사 내가 잘 운영한다고 해도. 네? 이 사람한테 내가 수수료 덜 받고 더 열심히 뛰어서 좋은 집 해줘서 해도 안 된다니까. 네? 제가 경매로 사서 해서 돈 좀 벌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아직 잘 안 된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 와 저한테. 잘 된 거는 나중에 잘 팔았다 덕분에 그런 인사 없어요. 없다니까. 왜 나중에 아니 팔 때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했더니 은근히 눈치를 봤더니 뭐냐면 자기가 팔 때 제가 수수료 뛸까 봐. 제가 컨설팅비 요구할까 봐. 참네. 네. 특히 우리 내가 그걸 어디서 확실히 느꼈냐면 어, 집사람이 그 이제 딱 봐도 학교 선생이 이렇게 얼굴이 쓰여 있어요. 모습이 저희 집사람은. 복장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의만의 그런 포스가 있잖아요, 기본. 아니 왜 저번에 갔을 때 저기서 가게에서 잘해줬는데 왜 오늘은 거기 안 가? 그랬더니 저번에 거기서 잘해주는데 서비스를 너무 많이 줬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가면 정상가를 받을 거라는 거지. 그 사람이. 앞전에 서비스를 많이 줬고 잘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그 물건을 사러 가면 정상가를 받을 게 뻔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다른 집에 가서 가격을 깎겠다는 거지. 과일 가게를.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너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우리 저기 뭐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쿠팡이잖아요. 쿠팡 계속 쓰다 보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바가지 쓰는 경우 있죠 한 번씩. 맨날 싸게 사다가 그런 거죠. 일반 가게들도 마찬가지야. 맨날 서비스만 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단골이다 싶고 이제 딴 데 안 간다 싶으면은 또 적당히 비싸게 받는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가 봐요. 부동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동산한테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부동산만 믿고 있을 수 있어요? 100%? 이 사람이 안 팔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동네 다 얘기해 놓는다니까. 네. 그래서 이쪽 부동산에서 사람 소개해가지고 데려가면 딴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그 신뢰가 사실은 그 서로 신뢰가 없는 시장이 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해요, 이게. 근데 제가 본 블루오션은 그거예요. 여기서 절대 신뢰를 얻으면 이 부동산이 영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이 부동산 자체가. 제가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하고 다르죠. 중개업하고 다른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주클럽이라는 회사를 최종적으로는 그 리츠 회사로 가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뭐.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리츠 회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사회가 그래요. 현대 사회가 이 부동산이 이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점점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100년 전에 자동차는 우리 정주영 회장도 뭐 공업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뚝딱뚝딱 뭘 만들었고 우리 옛날에 해방됐을 때 그죠? 시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몇 사람이 뚝딱뚝딱거려서 공장장하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일본 공고 나온 사람 저기 뭐야 공장 엔지니어로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 저기 뭐야 바카스 같은 거 뭐 옛날에 뭐 약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이런 거. 예. 지금 개인이 만들어서 그런 100년 전에 그런 히트작을 만들 수 있다고요? 못 만들어요. 지금은. 일단은 규제를 통과를 못 해요. 규제. 정부에서 하는 규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그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규제 조건을 통과할 수도 없고 이게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이제 고등생물이 된 거죠. 옛날에는 뭐 대충 해도 그냥 다 됐죠. 지금 왜 부동산이 힘들어지는 거냐면 일반 개인이 집 지을 수 있어요? 허가 받아서 혼자서? 방법 없다니까요. 허가가 안 나는데 뭐 집 지을 수 불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런데 80년도 이전에는 내가 흙으로 갖다 담벼락 쌓고 기둥 쌓고 집 지을 수 있었어요. 그거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도장 안 찍으면 안 된다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제도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개인들이 부동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진다고요. 자체가. 예. 그런데 어찌됐든 할 때 가장 큰 시장은 부동산에서는 여기가 신뢰가 없는 집단이에요. 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든 이 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쌩까면 되거든. 도장 찍기 전에는 잘해준다 하고 예. 도장 찍고 나면 쌩까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반대로 본 거죠. 아이씨 이거를 띄워놓고 있었구나 화면에. 죄송합니다 지금. 예, 저는 반대로 본 거예요. 반대로. 예, 가장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여기 신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에 대해서 아이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떠드는 이유가 예, 다 자기가 착하고 잘한다 하지. 예, 뭐 안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예,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의 뭐예요? 시스템에 대한 효율화를 만들어서 그죠? 중간에 리스크 비용을 줄이는 거죠. 리스크 비용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가격 부담이 누구한테 가요?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예? 아니 옛날 범선 띄워서 우리가 뭐 편지 보낼 때 예? 100년 전에 전보 칠 때 돈 얼마나 미국으로 전보 친다? 예? 돈 많이 들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그때 우표 모으고 뭐 이러는 게 그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우표를 쓸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 비싼 우표를 100년 전에. 어? 그러니까 우표가 귀했던 거죠. 지금처럼 막 찍어내는 우표가 아니라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우표를 갖다가 모집하는 사람은 그 바보라니까. 그 가치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시스템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하잖아. 카톡으로 하고. 전화? 예전에 있었죠. 왜 그 무료 전화 있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그 뭐야. 그 주가 팍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예? 우리 뭐 IT 버블의 거의 뭐 원조였던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하면은 뭐 충분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안 됐던 것들이 이게 다 뭐예요?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지금 부동산이 만들어져서 공급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투명해진 거죠. 투명해졌어도 근본적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혁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마치 지금 유튜브처럼 우리가 기존의 언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반영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선 거잖아요. TV가 재미가 없잖아.
그 TV가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젊은 세대가 TV를 안 보는 이유가. 예? 늙은이들이 진행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유재석 같은 경우도 뭐 저보다 나이가 많고 강호동도 그렇고 그건 뭐 내일 모레 한갑인데 그 사람들 다. 연말연시에 옛날 같으면 연말연시나 그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요즘 맨날 40대 50대 애들 이야기 떠드는데 가면 20, 30대 애들이 그걸 뭐하러 봐. 늙은 사람들 이야기를. 재미없다니까. 공영방송이 왜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할머니들이나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나보다 어린 애들이 노니까. 이상민이 뭐 어머님들 보니까는 할머니들 좋아하대. 이상민인가요? 그 빚 많이 졌다가 뭐 하던. 내 자식 같고 안쓰러 보이고 70 먹은 노인네들이 봤을 땐 그렇죠. 그런데 20대 30대들이 봤을 땐 뭐요. 저 아저씨 누군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공중파를 갖다가 20, 30대 중심으로 만약에 진행이 돼봐요. 20, 30대들이 왜 안 봐. 공중파 보지. 예? 더 잘 만드는데. 우리 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나 뭐나 다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죠? 어디서 싸게 파나, 자, 이것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싸게 파나. 그렇게 해서 나는 싸게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이라니까. 예? 아니, 똑같은 물건, 삼성 휴대폰을 갖다가, 예? 아이폰을 갖다 여러분들이 싸게 사려고 만약에 그 인터넷 뒤지고 막 그 휴대폰 가게마다 물어보고 막 찾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다 판매상들이죠. 그죠? 다 판매상인데 공급원은 어디에? 애플이잖아. 애플에서 도매상들이나 판매상 영업사원들한테 줄 때,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줄 때 가격이 이미 결정 났잖아요. 얼마 이상, 자기네들 기본 생산비하고 얼마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이라니까요. 재건축한다, 뭐 한다, 여기가 더 좋다. 아이고, 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 속여가지고 눈탱이 씌워가지고 내가 가진 집을 그 사람들 상대로 남겨먹을 수는 있겠지. 팔아서. 그러면 뭐예요? 되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영끌해가지고 지금 말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그 이미 눈치 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해 이빨 좀 털 줄 아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아니 왜 누나는 사고 친 다음에 꼭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살 때는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맨날 사지 말라고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싶은 거를 갖다가 제가 사줄 수는 없어요. 그죠? 본인이 사고 싶은 걸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제가 알아봐 줄 수가 없다고. 예? 왜? 되게 우리 마음이 이중적이라니까요. 이게 좋은 거를 내가 권해도 사람들이 왜 못 사냐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 갖다 권해야만이 믿거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갖다 권하면 믿지를 않아요, 아예. 예?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냐면, 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올랐대. 그러면 강남 가서 올랐다라고 하는 물건을 저더러 싸게 찾아봐달래. 아니, 이미 오른 걸 갖다가 어떻게 싸게 찾아주냐고. 예? 참, 하여튼 이야기가 이상하게 또 맨날 이야기가 이상하네.
자, 4분 계신데 뭐 질문 다른 거 없죠? 그냥 좀 떠들다가 그냥 말을게요. 예, 자꾸 영끌 쪽 이야기하는데 영끌 쪽 별로 없었습니다. 저기 뭐야 3년 동안도 거의 다 뭐냐면 네, 신규 분양으로 많이 갔어요. 네, 신규 분양으로 많이 갔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느 지역이 아파트 값이 전세 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분양을 할 때요. 그때 유독 그 지역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찾아가지고 뭐 가격이 올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가. 그러면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죠? 재건축이나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기사가 안 나오면 분위기 조성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고 보니까 지금 뭐 롯데건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겠지 뭐. 자, 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할게요. 지금 너무 길어서. 근데 이제 한 분께서 좀 방송을 이렇게 임팩트하게 좀 줄여서 2, 30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편집을 좀 해서 근데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